안녕하세요. 힐링 여행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 먼저 해볼까요? 돈 벌고 싶으세요? 돈 안 벌고 싶으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부자가 되기 싫으세요? 글쎄요, 이거 질문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소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고 자본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내가 직접 육체적, 정신적으로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그 근로소득의 시간은 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기준이 되겠죠. 직업에 따라서는 저녁에 시작해서 새벽에 끝나는 직업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게 근로소득이에요. 그러나 근로소득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은퇴를 하고 60대, 70대가 되면 근로소득 없어집니다. 또 하나는 자본소득이 있습니다. 자본소득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부수적인 소득이 들어오는 것을 자본소득이라고 합니다. 자본소득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 있냐? 무엇이 있습니까? 부동산, 주식,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요즘 아주 안 좋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이유 다들 알고 계시죠? 전 세계적으로. 나는 집이 없어. 집값 폭락한다고 앞으로 얼마 좀 지나면 어떻게 된다. 난 집이 없으니까 괜찮아. 신경 안 써도 돼. 주식이요? 요즘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도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등락폭이 심한 경우 처음 봤습니다. 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폭락을 하는 경우도 처음 봤습니다. 주식? 그건 뭐하래. 나 주식도 없어. 아이 편하죠. 이렇게 폭락하는 이 상황에 주식 없는 사람들은 신경 안 써도 좋죠. 그러세요? 그러면은 자본소득이 하나도 없는 분이네. 집도 없어요. 주식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재산을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증금이 재산이네요. 보증금. 얼마입니까? 많은 사람은 몇 억이에요. 집 없고 주식 없고 자본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가장 큰 재산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보증금밖에 없습니다.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 있는데 월급생활자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월급생활자가 부자 되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평생을 월급생활로 해서 부자가 된다고요? 집 한 채 마련하면 성공입니다. 월급을 받아서 내 집 마련, 더군다나 수도권에 대성공하신 겁니다. 나는 주식도 없어. 집도 없어. 요즘 같은 시간에 배짱 펴네. 좋은 생각이라고 보십니까? 미래 지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벌고 싶죠? 부자가 되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부자들은 알아요. 현재 부자가 아닌 분들은 부자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 왜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사. 가능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무엇부터 할지, 뭐가 좋을지 생각하면 내가 사고 싶은 거, 내 취미,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사. 좋은 옷, 좋은 차. 먹고 싶은 거 비싼 거 마음대로 먹어.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자가 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 하루 24시간을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아침에 알람 딱 하죠. 몇 시에 알람 시간 맞췄습니까? 7시? 7시 반. 더 빠르면 6시 40분. 왜 맞췄습니까? 출근해야 되거든요. 아침 8시 반까지 가야 되거든요. 아침 9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일어나야 돼요. 그 시간에. 더 자고 싶은데 5분만 더 자는 게 정말 꿀잠입니다. 그리고 8시 반, 9시까지 출근합니다. 정말 목소리도 듣기 싫은 내 윗사람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하기 싫은 일 해줘야 됩니다. 왜요? 근로소득 때문에. 부자가 되죠. 좋은 점이 이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루를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해요. 누가 나를 시킵니까? 나를 이래라 저래라 시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첫째, 그게 좋은 겁니다. 그 다음,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그거 부수적인 거예요. 하루 24시간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게 부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달력에 빨간 글자 너무 좋죠? 그날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 매일매일 되어 보십시오. 부자들이 알람을 딱 합니다. 제 시간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알람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월급 생활자하고는 틀린 알람입니다. 그 시간에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책을 봐. 그 시간에 일어나서 내 건강을 위해서 산에 오르기 위해서, 등산을 하기 위해서 알람을 해놨어요. 하루 일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 알람을 해놨어요. 목적이 다 다릅니다. 알람을 한 목적이. 돈이 답니까? 부자는 돈이 다라고 안 합니다. 돈이 다가 아니에요. 이미 부자는 가장 중요한 부를 쌓아놨거든요. 그러나 부자가 아닌 사람한테 돈이 답니까? 그러면 거의 다 네, 돈이 답니다. 돈을 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만큼 벌고 난 다음에, 먹고 살 돈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돈이 다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영상은 집 여러 채 있어요. 빌딩이 있어요. 수십억, 수백억 부자예요. 그 사람들을 위한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 알아서 다 잘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아주 가난하게 월세방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부를 쌓아 나가야 되는 사람들, 아직 집 한 채 없는 사람들, 내 인생의 좌표를 못 잡은 사람들,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어떤 분 댓글 봤어요. 뭐라고 썼냐면,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주식 투자를 권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망한 사람 많이 봤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장기 투자를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어요. 전체 인구 중에 그 일부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하는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이 다 단기 투자입니다. 빠른 시간에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주식 투자입니다. 이분의 댓글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자, 요즘 급락을 했어요. 이 상황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워런 버핏도 델타 항공의 주식을 샀어요. 60달러였거든요. 그런데 떨어지니까 47달러예요. 그때 540억 원어치 샀어요. 세계적으로 1등 부자예요. 주식적으로는. 그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어요. 60달러에서 47달러 떨어지니까 540억을 주고 샀습니다. 델타 항공을. 지금 대주주입니다. 델타 항공의 11%가 그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47달러 주고 산 게 지금 30달러 떨어졌어요. 워런 버핏, 이 사람도 실수한 거네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였네요. 이 사람도 실수하는데 지금 사서 물린 분들 당연한 겁니다. 워런 버핏이 그러면 떨어졌다고 팝니까?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큼 됐어요? 한 달? 두 달? 근데 망했어요? 한 달, 두 달 했는데 망했어요? 3년, 5년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을 해야죠. 망했다?
벌었다 하는 거를. 지금 시작하신 지 한 달, 두 달 됐는데 망했어요? 그런 마인드라면 시작하지 말았어야죠. 월급 생활자는 내 집 마련하면 대성공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노후에 어떤 든든한 점이 또 있냐면 더 이상 돈을 못 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소득을 못 일으켜요. 그러면 주택연금인가 뭐 있죠? 나라에 주택을 맡기고 매달 얼마씩 받는 거. 제가 안 봐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러한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집의 가치에 따라서 월 얼마씩 죽을 때까지 나오죠. 거기에 국민연금 있어요. 그러면 나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거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목표가 내 집 마련입니다. 내 집 마련만 해두면 노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죠. 그 주택연금이라고 합니까? 나라에 맡기고 매달 얼마씩 나오잖아요. 거기에 또 국민연금만 있으면 먹고 살잖아요. 그게 목표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도 몇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50만 원치 주식 샀어요. 50만 원치 주식 사갖고 5년 동안 놔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 투자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50만 원치 주식 사서 5년 동안 묵혀보세요. 얼마가 되나? 1년에 3% 배당금 나옵니다. 3, 5, 15, 15%가 벌써 불었네요. 근데 그걸 그냥 놔두면 복리 효과로 20% 이상의 수익은 나올 겁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림을 떠나서. 50만 원치 주식을 사서 5년을 놔두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 은행에다가 50만 원 넣어두고 5년 놔둬 보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은행에 50만 원 놔두는 거는 주식 50만 원치 사두는 것보다 편해요. 더 잘해요. 그런데 주식을 50만 원치 사두죠? 5년 못 기다려요. 장기 투자가 쉬운 것 같죠? 아주 어려워요. 해보면 알아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계속 유혹이 들어와요. 팔고 싶은 유혹이. 그거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50만 원 당장 요즘 주가 싸요. 월요일날 50만 원치 사갖고 묻어놔 보세요. 얼마 되나? 배당금까지 그냥 묻어보세요. 10명이 50만 원 사서 5년 동안 묻는다고 칩시다. 10명? 제 생각에는 한 두세 명은 성공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도중에 유혹을 못 이겨서 다 팔아버릴 겁니다.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장기 투자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주식보다는 부동산 재산이 훨씬 많은 나라입니다. 그게 바람직합니까? 저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기보다는 그 돈이 수백조, 천조가 넘어갈 겁니다. 일부분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그 회사에 발전되는 쪽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 개발이 되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 설비 투자가 돼서 좀 더 좋은 가격, 좀 더 좋은 질로 수출을 해서 더 이익이 많이 남기면 회사가 성장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고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배당금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회사와 나라와 개인이 윈윈 되는 전략이 훨씬 좋은데 부동산 투기 쪽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 있어요. 집 없는 사람 월급 생활해하고 집 사요? 어림도 없어요. 경험해 보셨죠? 월급을 집 사기 위해서 부지런히 모읍니다. 몇 년 모읍니까? 7년, 8년, 10년. 집 살 돈 마련해 놨어요. 어디 얼마인가 보자. 저만큼 올라가 있어요. 경험 다 하셨죠? 월급 생활자가 월급만 은행에 넣어서 모아가지고는 집 사기 너무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기 투자 말씀드렸죠?
장기 투자요? 말이 그렇지 그것도 어려워요. 벌써 주식 투자 한 달, 두 달 해보고 떨어졌다고 망했다고 생각하는 마인드인데 1년, 3년, 5년도 아니고 이제 한 달, 두 달 됐는데 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투자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그러면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죠. 망했다고 생각하면 아예 시작하지 마시고 은행에 넣어두십시오. 그 돈 안 없어집니다. 대신 부자 못 됩니다. 내 집 마련 못합니다. 경험자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또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힐링 여행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